을묘, 기묘, 경호, 병술의 여명이 있어요. 이 여명의 어떤 동태에서 보니까 여관식이에요. 자, 이 사람의 관은 말이에요. 뭘로 들어와 있어요? 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식은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수예요. 그렇죠? 근데 무식이야. 여명의 입장에서 무식사주라고 한다면은 어떤 동태인 줄 아시죠? 어땠어요? 여명의 무식사주. 여명의 무식사주는 말이 삼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무덤덤, 그 다음에 무뚝뚝, 그 다음에 무감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사주가 지금. 에? 아까는 공직자가 아니었지만 이번은 공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식사주의 이 관이 이 사람 관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오가 양쪽으로 다 정평관이 들어와 있죠. 경오 일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관이. 관이 이제 식상을 놓지 못하면 관이 예쁘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아주 록왕을 딱 놓은 사람.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지에 재를 많이 깔았지만은 일단은 사업하시면 안 되는 사람이라구나. 여러분 정제 정관을 일주에 딱 깔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일단은 반듯함을 지향하지만 대체적으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식한 사주라 아마 자기 표현을 아름답게 못하는 사주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은 되게 보면은 이 을미 같은 경우에는 무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속에서 화를 갖다 넣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을미들은 말을 예쁘게 잘해요. 그래도. 근데 저기는 뭐예요? 경우에 정관의 무식이라 말투가 예쁘질 않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을미에 이렇게 이제 이 고에다가 식을 넣어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식이 없으니까 말할 때 자체가 3M 무덤덤 무뚝뚝 무감각이라 역시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뭔가 명쾌하거나 좀 이렇게 좀 여명이기 때문에 좀 상쾌하거나 뭐 이런 맛을 못 느끼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 사주에서 식이 무식하다. 식이 원국 그 다음에 지장간 보니까 천지가 무식하죠. 이게 천지무식이에요. 천지무식의 특징 육친으로서는 어떻다? 자식하고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연이 없다는 게 뭐냐? 자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 생긴다고요? 산액이 있다 그랬잖아요. 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산액은 유산 낙태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유산 낙태에 놓여 계신 그다음 묘파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다음 오묘파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유산 낙태의 그러한 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유산을 2번 했습니다. 지금 42세. 자식을 낳아도 시원찮을 판에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관이 혼잡돼 있다. 그리고 관이 지지에 있다. 일지에 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식관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그럼 결혼을 언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을 이후에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 관이 38세 이후에 혼잡돼 있으면 시어머니가 이래. 그래서 여기다가 자식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이 다음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동업의 형태로 간답니다. 동업의 형태. 그래서 이게 재가태에 놓이면은요 어떤 형상이 들어오냐면 오직사건이 들어와요. 오직사건.
오직 사건은 뭐예요? 술에 있잖아. 와이로 한마디로 여기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공직자라고 한다면 제가 절대에 들어와 있죠. 뭐야? 이거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진짜예요. 이 경호를 놓은 사람은 정평관이 혼잡이 돼 있어서 알다가도 모를 이중 성격을 스스로가 갖고 있어요. 이중 성격을.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호, 무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장간에 오화를 놓는 사람은 지지에다가 이 사람은 남자라고 한다면 어떻다 그랬어요. 이렇게 정액을 흘러넘친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신체 에너지가 대단히 발달돼서 굉장히 아마 성욕이 강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되게 그래요. 일찍 오를 놓으면 되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명 입장에서는 정미라든가 무오를 놓으면 그렇고 남명은 무오, 병자, 경호 이렇게 놓으면 정력이 전륜해서 한 이성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좀 봤다라고 한다면 이 사주의 입장에서는 천산대골의 동태를 한번 좀 보자고요. 천라지망은 지금 없고 삼재 없고 백호는 을묘, 기묘, 경호, 병술이 들어와 있네. 그렇죠? 근데 원진, 기묘는 뭘 들어와 있나요? 없네요. 그렇죠? 원진, 기묘는 없어요. 괴강도 뭐 병오 정도네요. 근데 병오는 하여튼 일지에 우리가 뭐 괴강 그러면은 무진무술, 경진경술, 임진임술 뭐 이거를 괴강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지지에 진술이 들어가면 다 괴강기가 있어요. 갑진, 갑술, 뭐 병진, 병술, 괴강 없을 것까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야. 특히 이런 사람들 볼까요? 병진이야, 여명의 병술이야. 둘 다 뭐예요? 똑같은 괴강이야. 식상을 낳기 때문에 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뭐 이길 사람이 거의 없겠죠. 병술 되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병술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100호를 놨다고 보자고요. 갑진을 병술 점축에 이렇게 100호를 놓고 또한 괴강의 기운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근데 나로서는 보자고요. 나로서는 이 경오 자체가 나로서는 병술이라고 하는 막 이런 사주팔자를 놨어요. 자, 그러면 인성이 나한테는 병술에 100호로 놓여 있어. 여러분, 인성이 자기 사주팔자에 희주에 놓여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온다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첫째 장자 인성 시주에 들어오면 첫째 장자 지상이에요. 무조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막내로 태어나도 내가 그 형제를 대표하거나 내가 여자로 태어나도 그 집에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자의 또 종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거기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서 내가 부모의 상속증녀 또한 부모를 봉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인성을 마지막에 놓은 사람들이 효자가 많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마지막에 놓은 팔자 그러니까 후반기 인생 팔자 뒤 팔자가 어때요? 되게 길해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주가 좋은 것만 못해. 팔자 좋은 것이. 근데 또 팔자 좋은 것이 또 오는 운 좋은 것만 못하더라. 이제 여러분 다 외우셨어. 그렇죠? 그래서 명호, 불여, 운호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적천수에서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주는 이렇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호의 인성을 낳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인성인데 기본적으로 관성이 백호지 위에 올라와 있네. 여러분, 관이 백호지에 놓여 있어, 인성하고. 그럼 나의 남편이잖아, 그렇죠? 어? 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결혼해서 아이고 저 남편 잡아먹을 XX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누가 잡아먹을, 되게 보면 괴강의 사주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경오에 백말띠를 놓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전부 다 띠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은 전부 다 백호를 그렇게 놓거나 경오에 일주를 놓거나, 여기 특히 백말이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경호는 고집이 셀까? 왜 세다고 얘기를 할까? 경호는 천간지지에 놓여 있다는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막 거의 죽일 판에 놓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묘가 경무 절대로 놓여 있으니까 인정이 원래 없어, 안 맞아. 그래서 이 사주를 보자마자 아이고, 시댁 파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예, 선생님 아주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골치 아프실 텐데요. 예. 남자가 남자답게 목소리를 크진 못 내고 어머니한테 끌려다니는 입장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려고요? 선생님 결혼하시면 자식 3명 키워야 돼요. 남편이라는 자식, 큰 자식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유산 낙태해야 되는 또 자식 키워야 되고 말이지. 자식 3명 키워야 돼요. 지금 42세면은 최소한도 기해년 2019년 앞으로 45세쯤 돼야지 자식 놓습니다. 연달아 놓을 거예요. 자식 3명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다 해요. 그때부터 자기가 안고 있는 어떤 고충들, 현상들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도 여기가 이 화가 이 모친의 이 영향력에 꼼짝을 못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응? 어디 가서 말발이 없는 거야. 이런 안타까운 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합니다. 자살을 하라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관이 쫙 열려 있잖아요. 당장 뭐 이달부터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렇죠? 병신, 정신, 무술기 쭉 들어오잖아. 또 내년 정유년 쭉 들어오고. 선생님 참으세요. 진짜 자살한다니까, 이 사람요. 금년에 보시면은 경오가 병신을 보면 뭐라고 기억나시는 분? 오신의 오케이. 의마심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숭이가 말을 타고 달리는 거야.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불안해 죽겠다는 거야. 그 얘기 그대로. 곡각이 있다, 이렇게 신사를 해서. 곡각이 있어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어때요? 몸이 아파. 기본적으로 다녀야 돼요. 다니는데 이 기미일주에 이렇게 지지가 참 더 화곡으로 다 놓여 있어. 놓여 있는 건데 이 편관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몸이 반드시 아픈데 술을 놨어요. 그 참 기가 막힌 사주예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로 결혼을 39세, 38세 이후에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안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지에, 그러니까 이 정제가 태로 들어오잖아. 가난한 사람 없다니까. 자, 구두쇠가 피어나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태를 놓은 사람들은 남녀명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정제에 이렇게 들어오든 막 이렇게 들어오든 전부가 어때요? 정제태들. 가난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큰 부자도 없어. 왜? 큰 죄를 다툴 만큼 스케일이 크지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쭉 봤으니까 이 사람의 재관이고 뭐고 전부 다 우리가 봤으니까 이번에는 1,300원의 동네를 한번 좀 보자고요. 천은 천라지망은 없어. 삼재는 인호술이잖아요. 그렇죠? 인호술은 여기가 삼합의 띠니까 띠, 범띠, 말띠, 개띠는 신유, 술이라고 하는 이 연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16, 17, 18년도에 삼재가 들어오는데 이 삼재는 여기가 사생의 생, 왕, 고 삼재잖아요. 들, 날이잖아. 이 눌삼재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여기에 뭐가 겹칠 때 되게 이 인호술이 있잖아요. 요게 동착이 될 때, 요때부터 동착이 되는 달 1에 어떻게 된다고? 삼재가 드러나요. 삼재 반란이.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자, 삼재는 들어와 있고. 백호는 뭘로 들어와 있나요? 백호는 임술, 개축, 그죠? 갑진, 을미, 병술, 정출, 무진, 임술, 개축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요. 임술에 들어와 있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나 입장에서는 이 임술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나한테는 남명이라는 얘기는 나의 처잖아. 처가 백호지의 사고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여명이 백호지에 내 제가 백호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돈 버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임술이 다시 얘기해서 이건 재고 귀일이면서 백호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돈 버는데 문제 없어. 근데 오직 나의 이 사람 육친, 백호는 뭐예요? 육친의 무정한 흉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거예요. 이게. 내 부인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못 볼 꼴 보는 거예요. 임술이 뭘로 들어와 있나요? 임술은 이걸로 들어온다니까. 관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백호의 관이 뭐예요? 흉이잖아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38세 전에 결혼하면 뭐가 들어와요? 생리 사별로 들어와. 사별로 들어와. 그래서 부인이 사별로 가지 않으면 뭐예요? 부인이 아프다고. 이게 백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원진과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있나요? 없네. 그렇죠.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임술이 또 백호면서도 괴강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인이 대단히 고집센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는 고집센 와이프하고 백호지에 놓여있어. 백호에 놓여있다는 것은 무정하다는 거야. 정이 통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저는 언제? 금요일날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쭉 풀어보면 또 한참도 더 풀을 수가 있지만은 뭐 시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남명의 사주가 전부 다 마마보이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마마보이다. 그럼 내 마누라는 어떤 사람일기에 벌써 들어와 있죠. 남자 입장, 남자가 마마사주, 인성이 강해. 그럼 내 와이프는 어떤 사주가 놓여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하고 인연이 되는 사주는 시어머니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 어머니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죄가 많은 사주야.
남자의 마마보이를 만날 사주팔자는 여자 입장에서 죄가 많은 거야. 여자 입장에서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남자를 누굴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마보이를 만난다는 얘기다. 그게 팔자 방정식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한 번을 떨치고 가든 꼭 그런 사람을 만나든 이게 팔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케이스도 여명의 입장에서 죄가 많아서 아주 흉포한, 쉽게 말해서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을, 두 번째 사주도 이렇게 죄가 많고 관이 많아서 시댁의 어머니가 대단히 영향력이 크면서 그 시댁의 형제들이 어때요? 대단히 나에게 귀신으로 작용해서 아주 못살게 구는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마마보이와 더불어서 형제가 많은 사람, 아주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열하잖아요. 이건 어때요? 조환사주죠? 이런 조환사주들이, 형제들이 되게 무오가 되거나 병오가 되거나 기사가 되거나 정사가 되거나 이런 형제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 여기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똑같은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봤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죄다 신약을 보는 순간 여명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남명 입장에서는 인성이 강한 사주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은 마마 사주요, 하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아셨겠죠? 자, 여기서 끝내고요. 질문하세요. 만약에